어렸을 때 저는 외할머니 집에 가는 걸 무엇보다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외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활짝 벌려 안아주시며 우리 수연이가 왔구나. 하고 반겨주셨습니다. 다른 집 할머니들처럼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뻔한 동화를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외할머니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의 무릎은 언제나 포근했고 할머니 손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공주도 왕자도 마법사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장터에서 음식을 파는 젊은 여인이 있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말이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할머니가 젊었던 시절이라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계신 할머니는 언제나 흰머리에 주름진 손을 가진 그저 할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유독 부드러웠어요. 특히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단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성스럽게 꺼내놓으셨어요. 그 여인은 참 예뻤단다. 수연아,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원래는 하얀색이었지만 때가 묻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정말 특별했단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새벽부터 장터에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여인의 손놀림이라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단다. 불을 써는 소리도 리듬이 있었고 국물을 젓는 모습도 우아했지. 그녀가 만든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 사람들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해졌어. 저는 그 이야기 속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할머니처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할머니의 음식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아, 그 여인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단다.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의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거든. 그 시절엔 그런 일이 정말 큰 수치였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아야 했지. 그래서 그 여인의 눈에는 늘 슬픔이 깃들어 있었단다.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는 듯 틈틈이 두 손을 배에 얹고 쓰다듬고 있는 모습이 참 애틋했어. 할머니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단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거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터에 나가 음식을 팔았어. 임신한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녀만의 특별한 손맛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왔지. 어린 저는 그 부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기를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봤지만 거기에는 평범한 마당과 담벼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품에서 고개를 들어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그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는 제 볼에 손을 대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글쎄다. 수연아, 그건 다음에 들려줄게.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언제나 따뜻했고 옅은 비누 냄새와 함께 할머니 안에 특별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할머니 품에서 더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면 항상 수연이 밥은 먹었니? 수연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하며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 대답을 끝까지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의 전부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제나 새벽부터 시작되었어요. 수연아, 그 여인은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단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혼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장터로 향했지. 저는 할머니 품에서 눈을 크게 뜨며 들었어요. 새벽 4시라니 저는 그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을 텐데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글쎄,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일찍 가야 했거든. 그리고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장사를 한다는 게 그 시절엔 쉬운 일이 아니었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른 시간을 택했을 거야. 할머니 목소리에는 그때의 아픔이 그대로 스며 있었어요. 저는 그 여인이 어둠 속에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려 했지만 너무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인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지. 하지만 아직은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 할머니는 손으로 배를 살짝 감싸는 듯한 동작을 하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장터 한편에 작은 자리를 펴고 앉았단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과 시커먼 가마솥을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불을 피우기 시작했지. 불 피우는 것부터가 예술이었어. 수연아, 너무 센 불도 너무 약한 불도 안 되거든. 딱 알맞은 불을 만들어야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지. 그 여인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어. 해가 뜰 무렵이면 구수한 냄새가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단다.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주는 것이었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사람들 배가 고파졌지.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연아, 그 여인에게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 저 여자는 어디서 왔을까? 남편은 어디 갔을까? 혼자 살면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하는 수군거림들이 들렸지. 저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봤어요. 더 힘든 건 그 여인에게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야. 뱃속의 아기 말이야.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장터에서 음식을 팔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단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려고 구석진 자리를 택했고, 혹시나 몸에 무리가 가서 아기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로 가득했지. 그래도 그 여인의 음식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달랐어.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지만 한 숟가락 떠먹고 나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단다.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나? 하면서 감탄하곤 했지. 그럴 때면 그 여인도 조금씩 미소를 지었어. 자신의 음식을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런 순간들이 그 여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단다. 입덧이 시작되면서 음식 냄새에 속이 울렁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 여인은 참고 또 참았어.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 저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봤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야 했다니요. 매일매일 해가 뜨기 전 장터에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단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매일 커져가는 작은 생명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함께 자라고 있었어. 할머니는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연아, 그런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저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 코끝을 살짝 건드리셨어요. 그건 다음에 들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밤, 저는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장터로 향하는 그 여인을 꿈꿨어요. 꿈속에서 그 여인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느 따뜻한 봄날로 이어졌어요. 수연아, 그렇게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장터에 나간 그 여인 앞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단다. 저는 할머니 품에서 몸을 움직여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드디어 그 남자가 나오는 건가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장터에도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 있었지. 그 여인은 늘 그랬듯이 구석진 자리에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어.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손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남자가 장터에 나타났어. 회색빛 정장에 조끼까지 갖춰 입고 목에는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지. 머리도 기름을 발라 말끔히 빗어 넘겼고 그 시절 시골 장터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마치 신문이나 잡지에서나 볼 법한 차림새였어. 저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상상해봤어요. 그 남자는 장터를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 도시에서 온 게 분명했지.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그 남자를 신기하게 쳐다봤어. 워낙 차림새가 달라서 말이야.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 남자는 장터를 한 바퀴 돌다가 그 여인이 앉아있는 곳 근처로 왔어.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더니 그 여인 쪽을 바라봤단다. 왜요? 글쎄, 콩나물국 냄새가 너무 구수했나 봐. 그 남자가 그 여인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아가씨, 이게 뭔가요? 하고 청중하게 물어봤어.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장터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요. 그 여인은 깜짝 놀랐지.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사 먹기는 하지만 대부분 무뚝뚝하게 돈만 내고 가거나 수군거리며 흘깃흘깃 쳐다보기만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야. 더군다나 그렇게 점잖아 보이는 분이.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쑥스럽게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존댓말로 대답했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주세요 하고 존댓말까지 쓰면서 말이야. 그 여인은 더욱 놀라서 얼른 가장 깨끗한 그릇에 콩나물국을 담아 밥을 말아서 내놓았지. 그 남자가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고, 그럼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게 무슨 맛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하고 감탄했어. 그리고는 금세 한 그릇을 다 비웠단다. 할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여인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들었어. 물론 손님들이 음식을 사 먹기는 했지만 대부분 말 없이 먹고 가거나 뒤에서 수근거리기만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 남자의 한마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는 돈을 내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 그리고는 일어나서 가려고 하다가 잠깐 멈춰 서더니 뒤돌아서 물어봤단다.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매일 여기 계세요? 하고 말이야. 그 여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네, 매일 나와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내일도 올게요. 하고 말하고는 장터를 떠났어. 그 여인은 한참 동안 그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할머니는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그 여인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 누군가 자신을 사람 취급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일 또 올 거라고 한 그 말이 자꾸 생각났지. 정말 다음 날에도 왔어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코끝을 살짝 건드리셨어요. 그건 다음에 들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밤, 저는 양복 입은 남자가 장터에서 콩나물국을 먹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 남자는 정말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 남자는 정말 약속을 지켰단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여인은 평소보다 일찍 장터에 나갔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그 남자가 나타났어. 어제와 똑같은 정장 차림에 단정한 모습으로 말이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다시 만났네요. 그 남자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 안녕하세요, 아가씨. 어제 약속드린 대로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지.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았어. 그리고 어제보다 더 정성스럽게 콩나물국을 끓여서 내어드렸단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는 또 한 그릇을 금세 다 비우더니 역시 맛있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하고 감탄했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냥 가지 않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음식 이야기였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하는 것들 말이야. 그 여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대답해드렸지.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어. 다른 손님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 그 여인을 마치 보통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야. 편견 없이 말이지. 저는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 남자는 내일 같은 시간에 장터에 나타났어. 마치 정해진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야. 매일요. 그럼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빠지지 않고 왔어. 그리고 항상 한 그릇을 주문하고 맛있게 드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여인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한 시간이었어.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것, 자신과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것,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 그 남자도 좋아했어요? 물론이지. 그 남자도 점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 왔었는데, 나중에는 그 여인과의 대화가 기다려지더라는 거야. 할머니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아가씨는 언제부터 여기 장사를 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어. 그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지. 진짜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아직은 못했지. 너무 부끄럽고 무서웠거든. 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 그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알고 배려해준 거야. 저는 그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어느 날 그 남자가 특별한 이야기를 했어. 저는 도시에서 왔어요.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려고 이 지역에 자주 오게 되거든요. 하고 말이야. 그래서요? 그 여인은 그러시군요. 하고 대답했는데 속으로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 혹시 언젠가는 이 사람도 떠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아쉬워졌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말했어. 다행히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아가씨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요. 하면서 환하게 웃었지. 그 여인은 안심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 그리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어. 날씨 이야기, 계절 이야기, 장터에 오는 사람들 이야기. 할머니는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그분이 오실까? 하는 설렘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 점점 그 여인에게 마음이 이끌리고 있었지.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코끝을 살짝 건드리셨어요. 그건 다음에 들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밤, 저는 장터에서 매일 만나는 두 사람의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그렇게 달콤한 시간이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서갈 정도가 지나자 그 여인에게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어. 뱃속의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거야. 저는 할머니 품에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치마로 가릴 수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추기가 어려워졌지. 그 여인은 매일 거울을 보며 걱정했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음식을 드시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 여인은 점점 더 그 시간이 소중해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어. 왜 두려웠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그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마 실망하고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할머니 목소리에 그 여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 그 남자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아가씨,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요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서요.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어요.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어.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계속하셨어요. 그 따뜻한 말을 들으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진실을 알면 실망할 텐데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지. 그래서 말했어요? 아니야. 그날도 결국 말하지 못했어. 너무 무서웠거든. 하지만 그 남자의 세심한 관심 때문에 마음이 더욱 흔들렸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는데 그 여인이 뜨거운 솥을 옮기려다가 그만 뒤틀거렸거든.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가 재빨리 달려와서 그 여인을 붙잡아 주었어. 넘어지지 않게 말이야. 그런데 그때세.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때 그 남자의 손이 그 여인의 배에 닿았어. 그리고 그는 즉시 알아챘지.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말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남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고 그 여인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고개를 푹 숙였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아가씨, 혹시 하고 말을 시작했는데 그 여인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 할머니는 저를 더욱 꼭 안아주셨어요. 그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죄송합니다. 속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지. 그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지. 그 여인은 이제 다시는 오시지 않겠죠. 하고 중얼거렸어.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슬퍼졌어요. 그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 그리고 잠시 후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더니 그대로 떠나갔지. 떠나갔어요? 그럼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그 여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그 남자는 정말 다시 안 왔어요. 할머니는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시며 제 코끝을 살짝 건드리셨어요. 그건 다음에 들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밤 저는 울고 있는 여인의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수연아, 그 여인은 며칠 동안 그 남자를 기다렸어. 할머니 목소리가 애틋하게 들렸어요. 매일 장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어. 혹시나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체념이 번갈아가며 마음을 괴롭혔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 저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봤어요.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아침 그 남자가 나타났어.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지. 표정도 굳어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어.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반가우면서도 무서웠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지. 하지만 그 남자는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았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 남자는 그 여인 앞에 앉더니 진지하게 말했어. 아가씨, 저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들었어요.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네, 알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제가 속여서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그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 아닙니다. 제가 도망친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남자는 계속 말했어.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지만 며칠 동안 아가씨 생각만 했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어. 그런데 그 남자가 더욱 진지하게 말했지.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했어. 처음에는 그냥 음식이 맛있어서 왔는데, 이제는 아가씨를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 얼굴에 잠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 이런 처지에 자신을 좋아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 하지만 그 전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지. 아가씨, 혹시 아이의 아버지는? 그 여인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혼자 키워야 해요. 그 말을 들은 그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 그리고 더욱 확신해 찬 목소리로 말했지.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가씨와 아가씨의 아기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멋진 프로포즈였어요. 하지만 수연아, 그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 안 됩니다. 당신은 좋은 분이세요. 저 같은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왜요? 좋잖아요.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쉽지 않았어. 수연아, 신분도 다르고 사회의 시선도 차갑고 그 여인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포기하려고 했던 거야.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하면서 계속 설득했지. 하지만 그 여인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 그럼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말했지. 제가 집안 사람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요. 그럼 그 남자도 좋은 집안 출신이었거든.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런 집안에서 그 여인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걸 그 여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 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무거워졌어요. 그 남자가 떠난 후 그 여인은 한참을 울었어. 행복하면서도 슬펐거든.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 정말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 수연아, 상류층 남자가 그런 처지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할머니는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 정말로 집안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 그런데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며 제 코끝을 살짝 건드리셨어요. 그건 다음에 들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밤, 저는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하는 꿈을 꿨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 남자는 정말로 집안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어. 할머니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지. 그 남자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반대했어. 그런 여자와 무슨 상관이냐? 집안 체면이 말이 되느냐. 정신 차리라. 는 소리만 들었거든. 저는 그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봤어요. 특히 그 남자의 어머니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어. 이미 좋은 집안 교수와 혼담이 오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면서 크게 화를 내셨지. 혼담이요. 그럼 그 남자 나이도 23이었거든. 집안에서는 이미 결혼 상대를 정해두고 있었어. 문벌도 좋고 교양도 갖춘 아가씨와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 남자는 며칠 동안 집안과 큰 싸움을 했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여자가 어떤 처지든 상관없어요. 고 계속 말했지. 하지만요. 결국 아버지가 나서셨어.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려면 이 집안과는 인연을 끊어라. 재산도 모두 포기하고 이름도 버려라. 고 하셨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심했나요? 그 남자는 정말 고민했어. 사랑하는 여자를 택하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였거든. 하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선택하려고 했어.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애틋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지. 그리고 그 여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 뭐라고 했어요? 집안에서 모두 반대합니다. 저는 그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봤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말했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아가씨만 있으면 돼요.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요. 도망가자고 한 거예요. 그럼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제가 아가씨와 아기를 꼭 지켜드릴게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어.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애틋해졌어요. 그 여인은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떠날 수 있다니. 하지만 그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 안 됩니다. 당신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자란 분이에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남자도 계속 설득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 여인은 더욱 단호하게 거절했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제발 좋은 분과 결혼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남자를 돌려보냈어.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결심을 했어. 그 남자가 다시 오기 전에 장터를 떠나기로 한 거야. 떠났어요. 그럼 어느 날 새벽 짐을 꾸려서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고장으로 떠났지. 그 남자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야. 저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며칠 후 장터에 왔다가 그 여인이 사라진 걸 알았어. 다른 장사꾼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지. 찾으러 다녔어요. 물론이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인근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여인을 찾았지.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슬퍼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결국 그 남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집안에서 정한 여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 결혼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그 남자도 지쳐 있었고 집안의 압력도 너무 컸거든. 결국 운명에 굴복한 거야.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있을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수연아, 그 여인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어요? 머나먼 산골로 들어갔어.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아기를 낳기로 한 거야. 할머니는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그 여인은 정말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오직 혼자 힘으로 말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니요. 하지만 수연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후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할머니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 코끝을 살짝 건드리셨어요. 그건 다음에 들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밤, 저는 산골에서 혼자 아기를 낳는 여인의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 여인은 산골에서 아기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 할머니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서 아기를 돌보느라 정말 힘든 시기였지. 먹을 것도 부족하고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도 없었어. 저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그 여인이 아기를 재우고 물을 떠오는데 어떤 일이요? 집 앞에 누군가 놓고 간 보따리가 있었어. 산모에게 좋은 미역과 쌀, 그리고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포대기와 작은 옷들이 들어있었지.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가 놓고 갔는지 몰랐어. 혹시 이웃 사람들이 도와준 건가 싶었지. 하지만 며칠 후에 또 나타났어. 이번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약과 따뜻한 이불이었지.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은 꼭 누군가 필요한 물건들을 놓고 갔어.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들,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포대기나 천기저귀감, 작은 옷들, 때로는 약초까지. 그 여인은 정말 궁금했지만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우연히 보게 되었어. 아기가 밤에 울어서 달래다가 새벽에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멀리서 한 남자가 집 앞에 뭔가를 놓고 가는 모습을 봤어.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어. 혹시 그 모던보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 여인은 며칠 밤을 지켜봤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확인했어. 정말로 그 남자였어. 결혼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여인과 아기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요.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남자가 올 시간을 맞춰서 밖에 나가 있었어.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나자 멀리서 불러봤지. 만났어요? 그럼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 아가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말이야. 할머니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 있었어요. 그 여인은 고마움을 표현했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에게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그 남자는 뭐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가씨와 아기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하고 말했지. 저는 그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게 되었어.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비밀스럽게요? 그럼 그 남자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그 여인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는 말했어. 아직도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아가씨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당신이 행복하시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애틋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 그 남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갔지. 아기는 그 남자를 알았어요? 아직 어려서 잘 몰랐어. 그냥 가끔 오는 친절한 아저씨 정도로 생각했지. 그 남자도 아이를 무척 예뻐했어. 할머니는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수연아, 그런 비밀스러운 만남도 오래 계속될 수는 없었어. 언젠가는 끝이 와야 하는 시간이었거든.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시며 제 코끝을 살짝 건드리셨어요. 그건 다음에 들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밤, 저는 몰래 만나는 두 사람의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들은 짧은 만남이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연아, 그렇게 비밀스러운 만남이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이요. 그럼 그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남자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야. 저는 그 긴 세월 동안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아기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달라졌지. 어릴 때는 옷이나 음식이었는데 조금 크면서는 공부에 필요한 책이나 문방구들을 가져다 주었어. 아이가 알았어요?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어. 그냥 너를 아끼는 사람이 있어. 고만했거든.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그 남자는 학비까지 대주었어. 교육만큼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면서 말이야. 정말 좋은 분이었네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도 가정이 있었거든.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지. 하지만 가족들은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저는 그 남자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을지 생각해봤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남자는 핑계를 대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갔어. 사업 때문에 지방에 나간다고 하면서 말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 그 여인은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얘기해주고 그 남자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지. 슬프지 않았어요? 물론 슬펐어. 함께 살 수 없다는 현실이 항상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계속하셨어요.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남자는 몰래 혼수까지 마련해 주었어. 그리고 멀리서 혼례식을 지켜봤다고 하더라고. 와, 정말 아버지 같으셨네요. 그래서 그 아이도 나중에는 정말 고마워했어. 비록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자신을 그렇게 아껴준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런데 수연아, 그렇게 30년이 흐른
어느 날 그 남자에게 큰 병이 찾아왔어. 병이요? 폐렴이었어. 그 시절에는 폐렴이 정말 무서운 병이었거든. 약도 별로 없었고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졌어요. 그 남자는 병상에 누워서도 그 여인 걱정만 했어. 내가 죽으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여인을 만나러 갔어.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려고 말이야. 만났어요? 그럼 마지막 만남이었어. 그 남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보니까 웃을 수 있었대. 할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인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말했어. 30년 동안 아가씨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진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아가씨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정말 마지막 만남이었어. 며칠 후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거든. 돌아가셨어요? 그럼 50대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었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저를 더욱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수연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후에도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거든. 할머니는 깊은 애정이 담긴 표정을 지으시며 제 코끝을 살짝 건드셨어요. 그건 다음에 들려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 밤, 저는 30년 동안 비밀스럽게 사랑한 두 사람의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야.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여인은 한동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30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겠더라.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하더구나. 그 아이도 어머니를 걱정해서 계속 곁에 있어 주었지. 그런데 할머니, 그 후에 뭔가 더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그 남자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 어느 날 그 여인 집에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젊은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께서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래, 알고 보니 그 젊은 남자는 30년 동안 그 여인을 도와준 그 남자의 아들이었어. 그 남자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마지막 부탁을 했던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아들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모아두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꼭 어머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편지 하나와 함께 30개의 작은 봉투가 들어있었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대. 30년 동안 매달 당신을 만날 때마다 집에 돌아가서 그날의 일기를 썼습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 나누었던 이야기, 아이의 성장 소식, 모든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이 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편지 끝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 부디 마음을 받아주시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30개의 봉투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각각의 봉투에는 그에 만났던 날들의 일기가 적혀 있었어. 첫 번째 봉투에는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를 처음 본 날의 이야기가, 마지막 봉투에는 진단받기 전 그 여인과 만났던 이야기가 들어있었지.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계속하셨어요. 그 여인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30년의 시간을 다시 되돌아보았어. 그 남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들을 챙겨주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지.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여인도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 30년 동안 받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눈물이기도 했지.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후 그 여인은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 그 남자의 아들도 가끔씩 안부를 물어주었고 그 아이도 어머니를 더욱 잘 모셨다고 하더구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래.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3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을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야.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할머니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야. 함께 있을 수 없어도 멀리서라도 그 사람이 웃으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할머니, 혹시 그 여인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수연아, 어떤 이야기는 끝까지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단다. 그날 밤, 저는 30년간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86세로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방의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보던 중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모던보이 스타일의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정호. 그리고 그 옆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통과 30개의 작은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어요. 노랗게 바랜 편지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희 씨에게 30년 동안 매달 당신을 만날 때마다 집에 돌아가서 그날의 일기를 썼습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 나누었던 이야기, 그 아이의 성장 소식, 모든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순이. 그것은 할머니의 이름이었어요. 30개의 봉투를 하나씩 펼쳐보니 정말로 30년간의 만남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10여 년 전 그 여름밤, 할머니가 들려주신 30년간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사랑을 혼자서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을 혼자만의 보물로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는지, 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사랑의 편지들을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함께할 수 없어도 상대방을 향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요. 할머니, 이제야 할머니의 30년간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요.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저에게도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